그림에서 봄 냄새 좀 나나요? 안녕하세요. 아워드루잉 서연입니다. 오늘은 수채화로 꽃다발을 그려볼 건데요. 먼저 종이가 필요하겠죠? 저는 아르시 300g짜리 러프로 준비했어요. 물감, 브랜드에 상관없이 준비해 주시고요. 붓은 어떤 걸 쓸지 몰라서 둥근 큰 붓, 둥근 작은 붓, 납작붓, 긴 붓, 사선붓 다양하게 준비했어요. 물 조절을 위한 걸레나 페이퍼 타월 꼭 필요하고요. 수채화니까 물이 빠지면 안 되겠죠? 그럼 시작해 볼까요? 꽃 다발을 그릴 때 주의하실 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꽃은 이렇게 일자로 한 레이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병처럼 여러 가지 각도로 다양하게 고개를, 꽃 얼굴을 바꿔주셔야 해요. 그래야지 풍성한 연출이 되거든요. 메인이 되는 꽃이 들어갈 위치를 지금처럼 가볍게 설정해 놓고 꽃 얼굴을 어느 쪽으로 향하게 할지 생각하면서 꽃의 전체적인 입체감과 방향성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깊이감 있는 연출과 동시에 다양하고 풍성한 구조가 나오거든요. 꽃이 정면만 바라보고 있으면 한 송이 한 송이를 아무리 예쁘게 그려놓는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이사이의 공간감이라든지 입체감이라든지 구조감이 사라져서 뭔가 어색하고 평평해 보이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전체적으로 내가 꽃을 방향을 어떤 식으로 들어가겠다 설정을 미리 해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저처럼 이렇게 맑고 화사한 느낌의 수채화로 진행할 거라 스케치 없이 바로 진행할게요. 제가 생각하는 수채화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그리는 속도인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제가 실제로 그리는 속도를 그대로 보여드리려고 해요. 천천히, 오래, 많이 쌓는다고 꼭 좋은 그림은 아니에요. 지금 제가 그리는 걸 보면서 어느 정도의 속도로 했을 때 물 번짐이 예쁘게 나오는지, 물 얼룩이 없는지, 그리고 화사하고 맑게 표현이 되는지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 하나는 바로 붓의 사용 방법인데요.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그림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붓을 마치 펜처럼 사용하시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붓이라는 거는 모가 뭉쳐져 있는 부드럽고 유연한 도구인데 마치 연필이나 펜을 쓰듯이 붓 끝만 이용해서 수직으로 면을 채워주시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나오시거든요. 수채화 붓 자체가 가지고 있는 퐁신퐁신하고 유연한 느낌을 최대한 살려서 붓을 놀려줘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쁜 수채화의 터치가 나와요. 어떤 그림을 그리던 간에 붓을 눌러도 써보고 옆으로도 써보고 가늘게도 그어보고 하면서 붓 자체랑 친해지는 거를 꼭 하시길 바래요. 그래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터치를 넣을 수 있어요. 저는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는 메인 장미를 하나 그리고 밑에 쪽은 좀 작은 꽃 봉우리를 그리려고 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수채화를 그리실 때 저는 어렸을 때 스케치까진 잘했는데 수채화만 들어가면 번져서 그림을 망했어요. 번져서 수채화는 너무 어려워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실 수채화는 번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재료예요. 진행할 색감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 놓고 젖어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 컬러로 넘어가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맑고 투명하고 영롱한 그 수채화를 그릴 수 있어요.
이번에는 왼쪽 위쪽을 바라보는 작약 느낌의 꽃도 하나 그려볼게요. 제가 요즘 살구 핑크 컬러에 꽂혀 있어서 그런 느낌의 베이스 컬러를 잡았어요. 초벌칠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좀 더 진한 컬러로 올렸을 때 폭샥하니 예쁜 그라데이션이 표현되는 거 보이시죠? 이런 예쁜 번짐은 마른 종이 위에서는 표현하기 힘들거든요. 다만 이렇게 예쁘게 번지면서 맑게 그리는 수채화는 말리고 울리고 말리고 울리고 쌓아서 그리는 수채화보다 훨씬 더 예민하게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긴 해요. 정면이 아니라 뒤쪽을 바라보는 꽃을 하나 그려볼게요. 뒤쪽을 바라보니까 꽃 받침과 줄기가 좀 더 잘 보여야겠죠. 녹색을 얹어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 메인 꽃이 자리가 다 잡힌 거고요. 이제 칠해놓은 초벌이 어느 정도 말랐는지 습도를 체크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잎사귀를 그리면서 색채의 대비를 통해서 꽃이 더 튀어나오도록 만들어 볼게요. 이런 진한 컬러에서는 내가 한 터치만으로 이 부분을 끝내겠다라는 생각으로 농도를 아주 진하게 만들어 주셔야 해요. 이런 부분에서 색상이 흐리멍텅해지면 계속 쌓아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또렷하고 맑은 느낌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진한 컬러를 한 번에 올리는 걸 굉장히 무서워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진하게 올렸다가 그림 망하면 어떡해요? 이런 얘기 제가 정말 많이 듣거든요. 근데 수채화는 말 그대로 교과서에도 나와 있잖아요. 투명 수채화라는 재료적인 한계 때문에 그렇게 진하게 올라가지 않아요. 생각보다 내가 진하게 올려야지 해도 올라가지 않는 게 수채화거든요.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고 좀 농도를 진하게 올리는 거를 해보셔야 돼요. 수채화가 잘 안 되는 경우는 오히려 너무 묽어져서 맹맹하고 흐리멍텅해져서 터치를 얹고 얹고 얹어야 돼서 얼룩지고 안 이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진채도의 잎사귀들을 그렸다면 이제 조금은 맑은 중간 채도의 잎사귀들을 그려줄 거예요. 꽃대 사이사이를 채워주면서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 줄게요.
꽃이 주인공만 이렇게 딱 있으면 조금 심심하니까 이제 엑스트라들을 그려 넣어 줄게요. 메인이 되는 꽃들에 비해서는 색상의 채도를 조금 어둡게 만들어서 뒤쪽 배경이 되는 느낌으로 그려볼게요. 꽃 형태를 하나하나 자세하게 그린다기보다 붓의 터치를 이용해서 분위기만 잡아볼게요. 옐로우 컬러의 작은 터치를 이용해서 사이사이를 좀 채워볼게요. 이 부분은 꽃이 더 강조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앞쪽에 좀 진한 잎사귀를 더 그렸어요. 이제 1차 초벌이 말랐으니까 번지지 않는 음영을 그려줄 거예요. 마른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면 레이어가 또렷또렷하게 살아있는 붓터치를 보여줄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꽃잎이 한 장 한 장 분리되는 그림자의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 꽃은 작약 같은 느낌이니까 동글동글하게 그림자를 넣어 볼 건데요. 제가 그렸지만 그리는 동안 정말 너무 예쁜 거 있죠? 세상에. 옐로우 컬러로 꽃술도 좀 찍어줄게요. 처음 그렸을 때 생각했던 꽃 얼굴의 중심점을 찍고 거기서부터 겹겹이 그림자를 쌓아주시면 돼요. 안개꽃이나 미모사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붓에 물감을 묻혀서 톡톡톡톡 뿌려줄게요. 이렇게 붓에 물감을 묻힌 다음에 붓대를 쳐주면 마치 스프레이를 뿌린 것처럼 자연스러운 표현이 됩니다. 사이사이 조금 비어 보이는 부분에 핑크색 꽃망울들도 살짝살짝 그려볼게요.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실제로 들인 시간은 15분 정도밖에 안 돼요. 짠! 봄맞이 꽃다발 이렇게 완성입니다. 수채화는 내가 그리고 싶을 때 터치를 올리는 게 아니라 종이와 물이 허락해줘야 그릴 수 있는 그림이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오늘도 아워드로잉 서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에요. 댓글까지 달아주면 감동.